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지난번에 대략적인 부분 살펴봤죠. 좀 어렵죠.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1. 사용자가 제1항, 제60조 1항, 2항, 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해서 제60조 7항 법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가 없어진다. 자, 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내용이 어찌 쉽습니까? 예, 좀 어렵죠? 그죠?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용자가 제60조 1항, 제1항 기억나십니까? 네, 1년간 80% 이상 출근하게 되면 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는 게 1항이었죠. 제2항은요,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 1개월 개근 시 1일에 유급휴가가 생긴다 그랬죠. 2항이고, 제4항은 자, 계속 근로기간이 3년 이상 장기간 근속자는 매년 이 15일에서 자, 1일씩 2년마다 추가로 발생한다 그랬죠. 그 1항, 2항, 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각호가 없죠. 각호는 좀 그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했다 이거죠. 다음 각호의 조치, 자 1호와 2호가 이렇게 있는데 이 1호, 2호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사용자 근로자한테 불구하고 근로자는 휴가를 그래도 사용 안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60조 7항 법문에 따라서 소멸된 경우 당연히 유급휴가 사용 기간을 지나버리면 그 유급휴가 사용할 수 없다 그랬죠.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해서 보상할 의무까지 없어진다. 그래서 60조 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자, 1년간 직전 연도에 80% 이상 출근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기간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만약에 80% 출근해서 여기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했다고 치면 이 중에 5일 정도를 이제 휴가를 갔어요. 사용하면 이 기간 동안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죠. 이 기간이 끝나버려서 다음 연도 1월 1일 되는 순간 이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 휴가권은 어떻게 된다? 소멸된다. 소멸. 그죠? 휴가권은 소멸되는데 뭐는 남을까요? 네, 15일 중에 5일 사용했으니까 나머지 10일은 사용하지 않았죠. 미사용. 이 사용하지 않은 10일은 10일 동안에 근로를 했기 때문에 이 10일에 대한 미사용 수당은 발생한다 그랬죠. 수당 발생. 그래서 3년째 때는 이렇게 휴가는 갈 수 없지만 수당, 나머지 10일치만큼을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사용 촉진, 여기 나와 있는 다음 각호의 조치만 제대로 사용자가 해준다면, 조건이에요. 해준다면, 여기처럼 휴가권은 소멸될지 몰라도, 소멸되고,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보상의 의무, 이 수당마저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휴가권도 없어지고, 수당 발생하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사용 촉진하지 않게 되면 휴가권은 소멸돼도 수당은 발생한다. 다시요, 이 사용 촉진만 사용자가 제대로 61조의 절차와 방법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휴가권 소멸은 당연한 거고 수당 발생도 안 된다. 결국 이 10일은 여기 오면서 없어진다 이거죠. 이 근로자는 5일만 딱 사용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다음 장에 각호의 조치를 한번 볼게요. 어떤 조치를 해야만, 휴가 청구권이 끝나면, 휴가 기간이 끝나면 그 임금 보상, 수당을 못 받냐? 자, 1호하고 2호가 나와 있는데, 제 1호는 1차 촉진, 2호는 2차 통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읽어볼게요. 60조 제7항 법문에 따른 기간, 아까 어떤 기간이랬어요? 예, 휴가가 시작돼서 휴가 끝날 때까지 기간 1년이랬지, 1년간. 휴가 사용 기간 1년간, 끝나기 전 6개월 전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줘라. 그러면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를 해라. 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촉구를 해라. 그냥 쭉 읽으면 굉장히 그렇구나. 근데 정확히는 와닿지 않죠. 그죠? 그래서 또 그림을 그려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직전 연도에 80% 이상 출근한 대가로,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15일에 유급 휴가가,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했다고 치면, 그 유급 휴가는,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 1월 1일 입사자라고 치는 거예요. 요 사용 기간 동안에 15일에 유급 휴가가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는데, 요 권리는 사용 촉진을 요 권리가 주어진 시작하는 날 발생하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은 어떻게 한다? 6개월 동안은 요 시작, 스타트 하고서 6개월간은 사용자 근로자한테 타치하지 말고 근로자가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랬죠. 자율사용 기간. 그죠? 기간. 그래서 어떤 근로자가 이 6개월 동안에 5일을 사용했어요. 5일 사용. 자율적으로. 그럼 결국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남은 기간 또 6개월 동안에 나머지 11일이 지금 남아있죠. 그죠? 잔여. 남아있다 이거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사용 촉진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끝나기 1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 6개월 전 기준이면 여기에 6월 30일 그래야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죠. 이때 가는 자율사용 6개월 전 기준이니까 6개월 전 기준 이때부터 그러면 7월 1일부터네요. 부터 10일 이내겠죠. 10일 이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줘라. 요 근로자가 넌 5일 사용했으니까 넌 10일 지금 남았어 하고서 알려주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그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라. 그죠? 그러면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그 내용 바로 2호에서 나와요. 어디냐면은 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어쩌고저쩌고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여기 있는 10일 때문에 요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요거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자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남은 휴가 일수에 대해서 언제쯤 사용하겠다 그 사용 시기를 반드시 알려줘야 된다 이거죠. 그걸 예를 들어서 7월 5일에 만약에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이제 통보했어요. 10일 남았는데 언제 쓸 거야? 통보했어요. 그러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이 통보 받는 날부터 10일이 내니까 결국 언제까지입니까? 7월. 이거 초일 불산일이면 언제까지예요? 대략 15일. 그죠? 대략 15일. 요 기간 안에는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통보를 해줘야 돼. 10일이 돼서 다 통보해줘야겠죠. 10일 남아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10일 다 통보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 사용자는 통보받았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사용 촉진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10일이 대해서 근로자가 사용자한테, 전혀 통보 안 했다. 전혀 통보를 하지 않았던가, 아니면 일부만 통보했다. 전혀 통보하지 않았으면 결국 또 10일치가 또 남아있죠. 만약에 일부를 만약에 5일만 통보했다.
그럼 결국 또 5일이 남아있죠. 그죠? 5일 사용했고 10일 남아있었는데 5일만 앞으로 휴가 가겠다 해놓고선 또 5일을 남겨놨어요. 자녀. 그죠? 그러면 사용자는 아니 내가 언제쯤 사용하라고 했는데 언제쯤 사용할지 물었는데 왜 전혀 통보도 없어? 아니면 왜 또 이렇게 남겨놓는 거야? 난 모른다. 앞으로 기간 1년 지나면 너 그 보상 의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리 사용 촉진은 한 번 더 귀찮겠지만 사용자는 근로자한테 이렇게 근로자가 통보 않거나 아니면 일부만 통보해버리면 나머지 또 이렇게 자녀가 남겠죠. 이 남은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통보를 해주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촉구죠. 언제 갈래? 하고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에는 이제는 계속 촉구해서 언제쯤 갈래? 물어볼 수 없으니까 두 번째에는 서면으로 통보해버려요. 서면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제2호.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여기 말하는 10일이겠죠. 여기는 또는 일부는 여기서 말하는 5일이겠죠. 5일이죠. 예,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60조, 제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 여기 위하고 똑같죠? 여긴 6개월 전이죠? 요거는 끝나기 2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때 끝나죠? 2달 전까지, 요때까지 언제까지일까요? 10월 31일이 2달 전이네요. 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여기에 생략됐지만 일방적으로 서면을 통보해라. 이 기간까지.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이제 남은 휴가 일수 알려주고 휴가 일수를 언제쯤 이제 통보받았으면 근로자는 사용자한테 또 언제까지 또 휴가 사용 시기를 알려준다 그랬죠. 언제 갈게요. 근데 아예 통보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휴가의 전체가 아니고 휴가 일부만 가겠다 하면 또 남죠. 그 남은 거는 요 기간이 끝나면 요 기간 동안에 휴가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 제 두 번째 통보. 요때는 강제로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가지고 이때 가. 이렇게 강제로 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제1호하고 2호만 제대로 준수를 해준다면 뭐라고요? 휴가도 끝나버리고 또 임금 보상, 연차 수당도 안 줘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연차 유급 휴가하고 사용 촉진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저도 이거 공부할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좀 여러 번 이 법조항을 읽어보십시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그 법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사례 몇 가지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